지금은 KBS 주진우 라이브 방송하러 가요. 오늘 우리가 얘기할 주제는 이현주 전 의원하고 같이 하는 방송인데 5시 25분부터 55분 정도까지 월요일 하거든요. 근데 오늘 할 얘기가 사실은 우리들이 그동안에 이제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것들 얘기 많아요. 우선 예를 들면은 한동훈 장관 예술의 전당에 나타났는데 조각 같다는 등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는 등 또 어떤 기사에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일일이 다 사람들이 사진 찍어달라 그러면은 다 예의같이 더 찍어주고 어쩌고저쩌고 인기가 폭발이었다 이렇게 쓰는 내용 있잖아요. 과연 도대체 그것이 기사로서 무슨 가치가 있는가? 한동훈 장관은 왜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기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이걸 써줄까? 이제 그런 것들 분석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예컨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난번에 그 사전 투표할 때 지금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야 모두 다 각자 아전인수격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그래서 이제 과연 정말 그런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다룰 만한 주제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죠. 김행방불명씨 주랭랑씨 과연 대통령이 이 사람에 대해서까지 설마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까지 설마 정말로 장관으로 임명을 하겠어요? 그거는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명분 하나도 없이 청문회 하다 말고 혼자 도망가 버리는 후보자가 어디 있어요? 의혹 같은 게 깨끗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여당 국회의원들이 갑시다 그러니까 나가요?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스스로가 그 자리를 걷어찬 것이고 원래도 자격이 별로 없었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수억 원대 코인 보유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알고도 지금 이 사람을 장관 후보로 내세웠다는 건데 그러면은 지난번에 김남국 의원은 도대체 뭡니까? 나는 이 코인 사태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은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렇게 국민의힘 사람들은 코인을 가지고서 야당을 공격하고 그랬는데 결국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그들은 더 많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자 어쨌든 그런 논란부터 시작해서 김행 후보자는 지금 부적격적인 사안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청문회를 박차고 뛰어나갔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거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김행을 위해서 바치는 꼴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아마 대통령도 김행 같은 사람 되게 싫어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대통령 성격상 아무리 자기가 한번 찍은 사람을 끝까지 돌봐주는 게 대통령의 성격이라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바보도 아니고 또 그리고 국민의힘 사람들도 전부 다 김행이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그 얘기 오늘 나오긴 할 건데 어쨌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신원식 씨나 유인촌 씨나 지금 장관으로 임명한 과정이 얼마나 불통의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 듯한 처사입니까? 그런 상황을 도대체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행까지 살려주고 했다고 자기의 정치 생명을 끝장낼 대통령은 없는 거죠. 어쨌든 대통령이 그 2명의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얘기 할 거고요. 저는 이제 그것과 별개로 오늘 또 든 생각은 지금 KBS 이사회가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보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나 방통위원장이나 지금 KBS 이사회 구성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여당 위주로 가려고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장 선임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김종민이라고 하는 이 여당에서 뽑은 이사죠. 이 사람은 변호사예요.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분이
자기는 도대체가 이 상황을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양심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하면서 5대5 상황이 됐죠. 여당 추천 이사가 5, 야당 추천 인사가 5, 이사가 5. 그러니까는 이제 팽팽하게 어느 한쪽이 더 다수결로 돼가지고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것이고, 지금 대통령이 사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정권에 부역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것인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KBS는 노조가 3개잖아요. 그 KBS 노조 중에서 양대 노조, 그 노조들마저도 입을 모아서 이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지만 그동안에 여당에서 추천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했어요? 시키는 대로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는 사람이 있으니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라는 게 그동안의 행동이었는데, 이번에 이 여당 추천 몫의 이 변호사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문제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행동으로 표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내가 지난번에 천공 신발 떨어졌다고 말했는데 그거하고 다 맥이 같이 흐른다. 지금 보세요. 인사 참사, 아무리 뭔가를 쥐고 흔들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막으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다. 사람들도 스스로도 각성하고 있구나. 우리가 보통 판타지 소설에서 주인공이 갑자기 변하면서 힘을 얻게 되고 상황을 변화시키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런 걸 이제 각성이라 그래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초능력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게 딱 나타나게 되면 갑자기 모든 게 변하게 되거든요. 난 지금 이 여당에 있는 그래도 양심 있는 혹은 여당 관련 추천 인사들이, 박민 씨는 사실은 대통령 멘토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심평 씨는 그냥 스스로 말하는 거고, 어쨌든 그런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죠. 더 이상은 낙하산 인사, 그리고 더 이상은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언론이 이렇게 스스로의 본 모습을 망각하고 남의 하수인처럼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꼴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 양심인 것 같고, 그렇게 각성하게 된 게 본인이 정말 혼자서 막 너무 훌륭해서 모든 걸 다 내가 그냥 감수하고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 분위기가 이래도 된다, 내가 이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면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뽑아주어서 고맙다 하더라도, 혹은 그쪽 사람들이 나를 추천해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하더라도 나는 내 양심상 여기까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이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그걸 할 수 있게끔 이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 난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시그널들이 지금 몇 개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다 아는 얘기 중에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의 큰 사회적 재앙이라고 하는 게 벌어지기 전에 그 전조 증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자잘자잘한 사건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동안에 많이 억눌려 있고 이렇게 숨죽여 있던 사람들이 나는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KBS 이사회의 움직임이나 행동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KBS 매우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KBS 이사들 멋있다,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도 많이 흔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왜 그러겠느냐. 하태경 의원이 부산에서 자기 삼선했지만 부산에서 못 나오고 서울로 쫓겨오는 거잖아요. 험지에 난 나가보겠다. 그게 말은 멋있죠. 하지만 본인이 부산을 버리고 서울에서 나오고 싶겠어요? 서울 어디서? 옛날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어떻게 했어요?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내가 스스로 이제 그때 비대위 때였네요. 내가 먼저 내려놓겠다 하면서 자신의 원래 지역구를 버리고 구론가 어디론가 나갔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안 됐죠. 안 될 걸 알면서도 나가요. 왜? 시키니까. 또 거기 아니면은 나가서 해볼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나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당의 요청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도 본인이 이제 서로 그냥 좋게 모양새 좋게 가자, 이런 정도인 건데, 모양새는 좋게 가더라도
모양새가 좋게 가고 안 좋게 가고를 떠나가지고 이 당 내에서 지금 공천 관련해서 엄청나게 무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또 표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공천 전쟁이 분명히 벌어질 것이다. 이 전쟁은 사실 그 누구도 못 말린다. 이제 지금 뭐 민주당 내부에서 서로 공천 가지고 싸우는 거 이거하고는 정말 비유도 안 되게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난리가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하나의 이제 신호탄이 지금 터지고 있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본인이 방송 나오면서 여러 가지 당에 좋은 말도 했다가 뭐 아닌 말도 했다가 이제 약간 스탠스가 좀 애매하게 돌아가긴 했지만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설자리를 잃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공천 관련해서 어차피 나 여기 뽑아주지 않을 텐데 내가 험지출마 한다는 명분이라도 가지자라는 게 이번에 하태경 의원의 행동이라고 나는 보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반기를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명확하게 그 공천 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용기 있게 먼저 나서서 행동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지금부터 다들 지금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전쟁의 향방, 그 전쟁에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번에 김태우 씨가 강서구에서 구청장으로 되냐 안 되냐, 또 내지는 퍼센테이지 얼마나 많은 표 차이를 누가 이기느냐 이것 따라 달라질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그래서 오늘부터 수요일 때까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수요일 이후부터 이제 지각 변동이 발생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벌써 KBS 다 왔네요. 우리 또 소통하고 또 금방금방 또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